배낭 하나 질끈 맨 이 남자. 호기심 가득한 소년처럼 질문부터 쏟아냅니다. 방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방송은 언제 되는 거예요? 1월 말쯤에 할 1월 말쯤. 네. 토요일? 네. 토요일 몇 시입니까? 저녁 11시. 아, 좋은 시간이다. 와, 골든 타임이다. Great. 근데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 프로예요? 왜 저한테 그런 이 프로에 대한 흥미를 가지셨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자연스럽게 하면 그런 좋죠. 얘기죠. 예. 진짜 근데 이게 좋네요, 이거.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건가, 이거? 어디서부터 답을 해야 할까요? 같이 올라갔어요? 왜 당신이냐고요? 그의 이름 양방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공식 주제가를 작곡한 이후 다큐멘터리 방송물에서부터 영화,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이팔 청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유명 음악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대 위에 그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 한 번쯤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경주마 같아요. 좀 더 아시아적인 아니면 좀 더 세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 남자. 지금 그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만남을 위해 찾은 국제공항. 인연을 소재로 한 소설 속의 한 장면처럼 그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막 입국장을 나선 그가 먼저 인사를 해옵니다. 뵙겠습니다. 한달 동안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살짝 눌러쓴 모자에 배낭 하나 질끈 맨 이 사람. 영락없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실례지만 올해 51살. 51살. 예. 1월 1일이 저는 생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시 안 됐네요? 1월 1일이요? 51살 친구. 이렇게 한국 오시면 느낌이 좀 자주 오니까 자기 나라이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온다는 느낌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한다. 음악을 한다. 예를 들면 이번은 프로모션을 한다. 미팅을 한다. 뭔가 한다는 모드가 되는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우리말이 통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저는 자기를 알고 있어요. 자기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말 실력을. 근데 모자라지만 우리말로서 소통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과. 소탈한 그의 첫 인상. 어쩌면 우리는 그를 만나기 전 양방원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방송국의 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산수유 말이에요.
남자한테 참 좋던데. 아, 기초는 탄탄해지고 라디오 왕산도 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어제보다는 오늘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공연하실 기회가 없는지. 제주도 양방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방원 씨 뭐 취재하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거 같은데. 그렇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다고?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 국악팀들 동원해요? 이번엔 좀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그럼 제일 한국인 음악가 양방원을 줄줄 꿰고 있는 듯 김창완 씨가 자연스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 그와는 10년지기 친구라네요. 같이 OST 연주하듯이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끄는 매력이 있어요.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천지남이랄까. 가장 큰 매력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경주마 같아요. 저렇게 그 뭐랄까 노동하듯이 음악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곧 봬요. 네, 양방원입니다. Wish to fly.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하는 두 사람. 경주마처럼 달려왔다는 음악 인생에서 그는 어떤 이별을 경험했고 또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은 아닌가 이거? 한강이죠 일단은. 좋은데 저는 넓은 공간이 좋아요. 잠시 짬이 난 틈을 음악으로 채웁니다. 좀 80년대 느낌도 있네요 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스티커로 붙인 자음과 모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에게 한국은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저기 파스포트.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void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난, 기간이 지난 요건인데 왜 이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는 한국인인데 일본에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럴 때 재입국이란 허락이 필요해요. 뜻이 어떤 건가요? 그 일본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외국 사람들이 다시 일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근데 다시 여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못 들어가고. 이 여권을 갖게 되기까지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말합니다. 이건 일본 이름. 어느 정도 특별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처음은 북한 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이 좀 복잡하다. 그런 면에서는 복잡한데 그것도 한번 받아들이면 아주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랄까 경험 그리고 아픔도 포함해서 생각 그런 것이 어느 쪽이냐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로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제일 한국인 양방원. 그래서일까요? 그의 음악 활동엔 국경도 한계도 없어 보입니다. 동서양 악기와 소리의 조화.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더불어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작업까지.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 크로스오버 음악가라 부릅니다. 섹시는 5시를 진행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10년 며칠 앞으로 다가온 공연 홍보를 위해 가볍게 분장을 마친 그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쉰한 살의 원숙함이랄까? 멋진데요? 사실 직업이 아닌 이상 카메라 렌즈 앞에 선다는 것이 무척 피곤한 일이죠. 무겁다. 이 남자, 렌즈 뒤에선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한 소년 같네요. 좀 살아있게요. 연이은 언론사들과의 만남. 그는 기자회견보다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무슨 할 때 세계 IOC 위원들이 와갖고 다 입장할 때 다 그 음악이 나오고 명절 때 홈쇼핑에서 가죽 팔 때도 나와. 마감 임박할 때도 나와. 아니 사실은 배병호 선생님하고도 삶에 녹아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김창완 씨하고도 굉장히 친하시고요. 첫인상부터 쌓아놨던 질문들, 그에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아마 솔직하다는 게 하나. 아마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행동을 한다. 그것에 대한 답이 있으면 같다.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방송을 하기도 해요. 좀 생각이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돌아보니 다양하구나.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는 다양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해요. 이 작품을 하고 싶다. 이 작품은 해야 된다. 그런 작품하고의 만남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력. 천재라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노력. 진짜 노력 많이 하십니까? 하려고. 예. 예. 하죠. 천재이기보다 노력하는 음악가이고 싶다는 그. 센 임팩트 있는 곡을 잔뜩 욕심을 낸 새로운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그의 음악적 욕심, 그 끝은 어디일까요? 원하는 것은 바로 다가오는 음악, 어렵지 않는 음악, 여기에 안 가는 음악,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에 오는 음악.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기억되는 음악. 우리는 그의 음악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우리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가루이자와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주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선생님 전화 안 받으시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ハップの里はどちらですか?
간신히 지도 한 장 얻어들고 길을 재촉해 봅니다. 산 중턱에 그의 살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리 험난한 길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엔 쌓인 눈이 말썽이네요. 어쩔 도리 없이 계획에도 없던 산행에 나섰습니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걷다 보니 그의 집이 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산이니까. 하여튼 잘 오셨어요. 네. 들었어요. 이거 내비게이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나비게이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좋아요. 저희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개가요? 예, 괜찮으세요? 좀 큰 개인데요. 예, 괜찮. 아마 반영할 거예요. 자, 봐라.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러브입니다. 지금 9살입니다.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저는 카메라 싫어합니다. 신기하네. 오늘 괜찮는데? 그나저나 왜 산속에 사냐는 물음에 이 남자 일단 작업실로 들어오라고 하네요. 우리 작업실 개인 유스, 퍼스널 유스니까 좀 크지가 않아요. 와, 엄청난데요? 각종 기계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이곳에서 홀로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창문 하나가 눈에 띄네요. 방음이 중요한 음악 작업실에선 결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데요. 이 경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저의 그 가장 큰 뭐랄까나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 큰 뭐랄까나 테마였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답변 대신 피아노 앞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혹시 이런 데서 새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닌 음악으로 말하는 그 산속에 터를 잡은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켠 쌓여있는 악기들. 이게 하프들, 악기들, 이게 가야금, 25년 가야금. 밀렸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소리가 다른 거예요. 연주 솜씨가 수준급이네요. 경쾌하죠? 악기 다룰 줄 아시는 게 몇 개 정도 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다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그 전문가 분들에게는 좀 예의가 없죠. 예. 연주하실 수 있는. 예. 하여튼 일단은 하는 것은 좀 5, 6 정도. 예. 악상을 떠오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실제 거기서 연주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 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하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저기로서 녹음을 해버리거나 예. 그런 스타일. 예. 그러니까 저는 다 말티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소리를 알기 위해서 연주도 배우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배운 적은 없어요. 아 이거 지금 다 배운 게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배운 것은 건반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주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문득 양방원의 음악 인생.
그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20살 때 받은 첫 살라리는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그것을 5번, 6번. 처음은 그 정도죠. 예. 근데 그것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네. 처음은 그 정도예요, 다. 지금은 모르죠. 예.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좀 그것이면 야단하죠. 20대 중반 무명 연주가였다는 그는 일본 유명 락 그룹의 연주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작곡가, 프로듀서로 아시아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불혹의 나이, 돌연 순수 음악을 선언하며 서양의 악기로 동양의 색채를 표현하는 양방원만의 음악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30대는 달렸어요. 정말 달렸어요. 달리고 폭발, 폭발 부딪히고. 예. 40대는 흡입, 많은 것을 흡입했다. 예. 그리고 만남. 40대는 정말 만남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예. 30대 마지막에 한국에 가기 시작했고 40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에 저한테 준 그런 영향도 아주 많고 예. 50대는 아직이죠. 시작이니까. 그 순간은 아주 거칠 것 없는 음악 인생을 살아왔을 것만 같은 이 남자.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고생이 혹 인생의 쓴맛을 본 적도 있나요? 저도 그렇게 쉽게 온 것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오케이.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미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미대에 들어가야 음악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대전제였어요. 우리 집안에서의 반경으로서 저는 음악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집안에서의 반경으로서 의사, 약사만 그런 가정 안에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출 밤에 했어요. 밤에 했는데 숨어 있었는데 아버님하고 만나버렸어요. 그 가출하는 순간에 엘리베이터가 열었더니 아버님께서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출하는 짐을 보셨던 거예요. 그때도 아버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도 당연히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셨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에 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시죠. 인정을 못 받은 것으로서 지금 아직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람처럼 음악을 취미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란 무슨 취미의 음악이 아니었어요. 음악을 인생으로 한다는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밖에 없었고, 예. 사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 먹기도 힘들었고.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한마디, 바보라고. 의사 친구들도 너는 바보라고. 네. 뮤지션 친구들도 너는 바보라고. 네, 바보라고. 언제나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나 여기서 보고 계시는. 어느 정도 음악을 했다. 예를 들면 공연이 끝났다. 큰 제작이 끝났다. 좀 평가가 잘 됐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좀 본인은 망조스럽다. 그러나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떠세요?
음악으로의 길, 어쩌면 소중한 것을 외면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집센 바보에겐 이 선택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도쿄를 찾았습니다. 한 한인학교. 이곳에서 제일 한국인 학생 밴드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밴드는 언제나 같이 하는 밴드인가요? 네, 교회에서도 매주 같이 하고. 아, 그래요? 밴드 이름이 뭐예요? 밴드 이름은 없는데. 만드세요. 야 이거 뭐 데일 밴드. 재치 만점이네요. 레파토리는 어떤 것을 하세요? 할피페도 아니고요. 조심스레 연주를 부탁해 보는데요. 아마추어 학생 밴드지만 실력이 제법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슬슬 리듬을 타더니 갑자기 연주에 동참을 합니다. 전문가답게 즉석에서 편곡까지 해내는데요. 한 차례 연주로 서먹함을 털어버린 이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느 면에서 이내 세대를 넘어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주고받습니다. 성률이 필요하구나. 일본에서 학생 시절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학생 시절 보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인터뷰 같은데? 뭐 일본인이 한국인이라고 뭐 좀 이지메까지 안 가도 좀 차별을 한다거나.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위식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 조센징이나 그런 말 당했어요. 당연히 있죠. 누구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에 집에 돌아와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건반을 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건반을 치면 다른 친구들이 조센징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계인의 삶. 그는 인생 선배로 담담히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냅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양쪽을 보고 있잖아. 일본 사회도 보고 있고 한국 사회도 보고 있고 양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양쪽을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그러했듯 이들도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그는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담 하나를 사이로 국적도 언어도 주위의 시선도 달랐던 어린 시절. 세상을 채 배우기도 전에 운명이란 단어를 가슴에 아로 새겨야 했던 그 시절.
50살이 넘어 다시 찾은 이곳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철봉에 매달려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어린 양방원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 속 한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삶. 혹시 그는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 길은 많은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예. 눈앞에 있는 길은 많은데 그 속에서, 그 길 속에서 어느 길을 가는지 그 선택이 중요하기도 하고, 가보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저는 어느 쪽이라고 하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쫓아 방문한 곳은 한 음악 스튜디오. 한국 공연을 며칠 앞두고 연주가들이 첫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업한 악보에 맞춰 음을 맞추고 의견을 나누는 이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음악 동료들이라는데요. 동료들이 본 양방원,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あったかい人、あったかくてこう頭の切れる人、とても頭のいい人、いい意味でね、とてもフランクで、悪い意味、悪いところはいっぱいありすぎてですね。あ、そんなことない。ないです。 한국에 간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가끔 이메일이 와요. 다음은 언제냐고. 그 정도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라지만 연습도 실전처럼 조금 더, 한 번 더를 외치며 욕심을 내는 이들. 좀처럼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 돼서야 집으로 가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뭐 하세요? 오늘은 좀 쉬어야죠. 네,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여러 가지 정리. 그의 고단했던 지난 이야기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연을 목전에 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공연 준비에 방해가 될까 싶어 조심스레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좀 잘 되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까 왔어요. 머리카락이 좀 짧아졌네. 심정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아직 직전이긴 하는데 아직 경실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 실제 무대 위에서 내가 연주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한다, 이 부분도 이래야 되겠다, 그런 좀 정신없는 상태. 근데 그게 좋아요.
차분은 역시 영상 공연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뭔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음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예민해질 법도 한데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를 해가는 그. 연습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 우리의 만남은 잠시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때늦은 식사를 하는 제작진. 그런데 그의 도시락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네요. 식사. 왜요? 커피 좀 드세요. 식사 좀 하셔야죠. 끝나서 잠이 와서 저는 연주 전에는 절대 안 먹어요. 잠이 와요. 집중하는.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간신히 허기만을 달래는 듯합니다. 막간의 휴식 시간. 무대 위 피아노에 걸터앉은 양방원.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좀만 더 젊으셨으면 20대 저는 20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20살 청춘. 그러나 지금 어느 면에서는 지금도 청춘이죠. 20살의 설렘으로 그는 이제 곧 관객들을 맞을 겁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이들이 공연장을 찾았네요. 항상 그 열정이랑 그런 젊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 굉장히 잘생겨서. 그것도 있죠. 양방원 씨 어머니시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누나들도 함께 동행을 했답니다. 나이가 좀 사이가 있으니까 자기 어린이 같이 크게 되었으니까 무대에 서면 참 걱정이 되죠. 万年だったからね、お父さんがとても可愛がってたんで、これを見たら本当に、嬉しかったと思いますよ。 살아생전 음악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더없이 힘겨웠을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공연마다 객석을 지키신답니다. 다시 무대 뒤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는 그에게 짧은 만남을 청했습니다. 애두르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음악, 과연 당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나요? 있었죠. 이 시점에서 없다면 나는 그만두겠어요. 향하는 과정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그것으로서 제 자신의 음악이나 인생이라는 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래. 그렇다면 당신 인생에서 만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보물. 사람의 만남은 정말 보물이죠. 예. 지금 만나니까 좋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것은 그 좋은 시기에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란 보물이 거기에 생겼다는 얘기. 저희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딱 끝났어? 그러면 지금 다리다 그가 걸어온 수많은 만남과 이별.
그 숱한 시간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스쳐 지나는 작은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음악만이 인생의 전부라 여기는 그 음악가 양방원으로 그가 평생을 두고 품고 싶은 만남은 무대가 아닐까요? 양방원이라고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방원입니다. 네, 그 저는 제일 교포이기 때문에 좀 우리말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우리말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우리말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데는 가르쳐주십시오. 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연주에 흠뻑 빠진 그를 보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커지고 넓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아버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응원은 언제나 해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됐다,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